안녕하세요. 대화로 복습하는 핵심 및 고급 어휘 시간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지루함입니다. 이게 그냥 시간이 남는다는 느낌과는 좀 다른 철학적이고 또 과학적인 그런 탐구인데요. 네, 맞아요. 하이데거, 스펜젠, 또 고쿠분 고이치로 같은 철학자들 이야기도 나오고 지루함이 의외로 창의력이랑 관련이 있다는 연구까지 꽤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지루함이라는 감정을 좀 더 깊이 파헤쳐 보고요. 관련된 고급 한국어 표현들도 자연스럽게 익혀보는 게 목표입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지루함. 이게 사실 그냥 흘려보낼 감정만은 아니거든요. 우리 존재나 삶의 의미 같은 그런 질문까지 던지게 만드니까요. 맞아요. 자료에서도 처음 나오는 철학자가 하이데거인데 깊은 지루함이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심심하다라거나 재미없다 할 때랑은 완전 다른 것 같던데요. 네, 완전히 다르죠. 하이데거가 말하는 깊은 지루함은요, 어떤 특정 대상에 있어서 지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존재 자체가 텅 빈 느낌? 공허하게 느껴지는 그런 근본적인 기분 상태를 말합니다. 존재 자체가요? 네, 시간이 막 멈춰버린 것 같고 세상 모든 게 다 의미 없어 보이고 무료하게 느껴지고 하이데거는 예를 들어서 기차역에서 하염없이 그냥 멍하니 기차 기다릴 때 있잖아요. 네네. 그때 모든 게 그냥 텅 빈 채로 나를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 그런 실존적인 지루함이 드러난다고 봤어요. 우리가 흔히 느끼는 따분함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이야, 존재 자체가 공허하다. 듣기만 해도 좀 무겁네요. 그런데 스펜젠이라는 철학자는 이걸 의미의 위기 문제로 봤다고요? 이건 좀 더 사회적인 느낌인데요? 네, 맞아요. 스벤세는 지루함을 좀 더 현대적인 현상으로 봤어요. 특히 근대 이후에 신이나 전통 같은 거대한 의미 체계가 약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개인이 스스로 삶의 의미를 막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걸 잘 못 찾을 때, 그 의미를 막 갈구하지만 찾지 못해서 느끼는 고통, 그 의미의 부재 상태가 바로 지루함의 핵심이라고 본 거예요. 의미를 찾지 못하는 고통이요. 네. 그래서 현대사회가 막 제공하는 여러 오락거리들 있잖아요. 그런 건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된다. 그냥 잠깐 주의를 돌리는 사회적 위약 같은 거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고요. 그렇군요. 의미의 부재라. 그런데 또 고쿠분 고이치로라는 일본 철학자는 이 문제를 한가함이랑 연결해서 보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네. 곡 구분은 아주 명확하게 구분을 하죠. 한가함하고 지루함은 다르다고요. 어떻게 다른 거죠? 한가함은 그냥 객관적으로 시간이 남는 상태예요. 일이 없어서. 근데 지루함은 그 남는 시간을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괴로워하는 거. 이건 주관적인 감정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자본주의 덕분에 예전보다 훨씬 한가해졌는데 역설적이게도 그 한가함을 어떻게 누려야 할지 그 기술을 잃어버려서 지루함을 느낀다. 이렇게 진단하는 겁니다. 흥미롭네요. 시간이 남아도 그걸 쓸 줄 몰라서 괴롭다니. 그럼 이 철학자들이 지루함을 대하는 방식도 다 다르겠네요. 하이데거는 어떻게 하라고 제안했나요? 아까 좀 무겁다고 했는데 해결책도 좀 그런가요? 네, 하이데거는 좀 강렬하죠. 피하지 말라고 해요. 오히려 끝까지 견뎌내라. 견뎌내라. 네, 그 기투 공허함 한가운데에서 말로 우리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같은 실존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불편해도 외면하면 안 된다. 중요한 신호다. 이렇게 본 거죠. 와, 솔직히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 깊은 지루함 속으로 들어가는 게. 스벤제는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작은 의미를 찾으라고 했던가요? 맞아요. 스펜제는 너무 거창한 궁극적인 의미 이런 거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봤어요. 그보다는 그냥 일상 속에서 사랑이라든지 우정 아니면 취미 활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작지만 내가 얻을 수 있는 의미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발견하는 거. 네네.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고 본 거죠. 지루함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나만의 의미를 계속 만들어가자. 이런 제안이에요. 그게 좀 더 해볼 만하게 들리네요. 그럼 고쿠분의 사치는 뭔가요? 이것도 우리가 아는 그 사치랑은 다르다고 했죠? 네, 전혀 다르죠. 여기서 말하는 사치는 막 비싼 물건 사고 과시하는 그런 소비가 아니에요. 그럼 뭐죠? 오히려 훈련된 감각으로 뭔가를 깊이 있게 음미하고 즐기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면 음식 맛을 하나하나 섬세하게 느껴본다거나 음악을 들을 때 그냥 흘려듣는 게 아니라 그 구조나 선율에 집중해서 듣는다거나 문학 작품을 깊이 탐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아, 뭔가에 온전히 집중해서 그 가치를 깊게 느끼는 경험, 그런 걸 사치라고 보는군요. 그렇죠. 이런 사치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소비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 그런 거에 속박되지 않고 주어진 한가함 속에서 진짜 만족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루함을 대하는 윤리적인 태도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거죠. 와, 되게 이율배반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네요. 사치인데 사실은 소박한 집중에서 오는 거라니. 재밌네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루함이 꼭 나쁘기만 한 건 아니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잖아요. 창의력이랑 관련이 있다고요? 네, 맞아요. 몇몇 연구들을 보면 일부러 좀 지루한 과제를 시킨 그룹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전화번호부 같은 걸 읽게 하는 거죠. 네. 그랬더니 그 그룹이 나중에 어떤 물건의 창의적인 용도를 더 많이 생각해내더라는 거예요. 오, 신기하네요. 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지루함이 뇌한테 지금 자극이 좀 부족한데?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럼 뇌가 뭔가 새로운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막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짬을 내서 멍 때리기를 하거나 공상하기를 하는 게 창의적인 생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하고도 연결되는 거죠. 아, 네. 빌 게이츠도 생각 주간이라고 해서 혼자 틀어박혀서 생각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물론 모든 지루함이 다 좋은 건 아니겠죠. 만성적 지루함은 위험하다고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냥 잠깐 따분한 거랑은 다르게 삶 전체가 그냥 다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그런 만성적 지루함, 다른 말로 권태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 문제랑 연결될 수도 있어요. 아, 권태요? 네, 이건 그냥 자극이 부족한 정도를 넘어서 아까 스벤젠이 말했던 그 깊은 의미의 부재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할 일은 많은데 도저히 아무 것에도 흥미를 못 느끼고 그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이건 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보니까 지루하다, 따분하다, 무료하다 이런 말들이 다 비슷해 보여도 조금씩 뉘앙스가 다르고 또 공허하다, 건퇴, 실존적, 부재, 갈구하다 같은 좀 어려운 철학적 어휘들도 나왔네요. 이런 차이를 아는 게 한국어 공부에도 확실히 도움이 되겠어요. 네, 그렇죠. 결국 지루함이라는 게 단순히 없애야 할 나쁜 감정 이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내 삶의 의미는 뭘까 이런 걸 생각하게 만드는 어떤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하이데거가 말한 존재의 근본을 묻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스벤제처럼 의미를 찾게 하는 자극이 될 수도 있고 국구분처럼 감각을 통해 즐거움을 찾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창의성의 불씨가 되기도 하고 참 여러 얼굴을 가진 감정이에요. 네, 정말 그렇네요. 어쩌면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잠시 멈춰서 그 지루함을 느낄 잠조차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 공허함이나 따분함을 그냥 마주하는 시간이 오히려 잃어버렸던 나 자신이나 어떤 의미를 찾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그 지루함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싶으신가요? 저희는 다음 분석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